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와 함께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가 됐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때문에도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우리 시민사회단체, 중소상인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소속국회의원분들이 함께 오늘 자리에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소상공인 자영업 민생본부에 속해 있는 분들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이하경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영교 위원장님 생활기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문지키는 민생실천의 위원장이신 신성준 위원님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김경만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윤영덕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현장단체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협회 강기훈 부장님, 지역회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의 부천 지역본부장의 한병환 대표님, 그 다음에 한국마트협회 김선민 회장님,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님, 복합쇼핑몰 출전조직 2대2의 김진천 회장님, 여성소상공인 자영업자협회 정현희 회장님, 한국편의점네트워크의 손현덕 본부장님,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한상총련의 우리 이성원 총장님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지역화폐와 관련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편성에 있어서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을 여는 말씀을 우리 이하경 위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민생본부 이하경입니다. 범동사란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서민들은 다가올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창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유통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또 맞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손실보상과 지원은 훨씬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재난이 지금 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안이하게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적은 지역화폐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쉽게 말하면 겨울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보일러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일러에 기름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통에다 기름으로 3바퀴 돌리는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방을 전부 한 바퀴 돌려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기름통으로 다시 물을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을 직접 하면 바로 소상공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보일러통에 온수는 차 있을지라도 한 바퀴 돌지 않으면 그 집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는 한 바퀴 방에 따뜻한 물을 돌려서 물통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통장으로.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내년에 가서 손실보상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무참하게 깎아버리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와 가게와 우리 유통서비스업의 본의 흐름과 구매력의 확장, 수요의 확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이런 기재부 이제라도 이 서민들의 아픔,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다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생명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화폐 관련한 예산을 여야 의원들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서 15조 원을 발행해라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의힘 쪽 시장들이 있는 부산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고, 국민의힘 쪽 시장이 있는 서울시에서도 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카페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낸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조 500억 정도 기재부가 예산을 투입했고, 그리고 15조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기재부가 배치하는 예산은 1조 500억,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그 중에 약 14조 원을 붙여서 15조 원이 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겠다고 기재부가 버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게 하는 기재부의 발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주 조금 투입해서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돈을 보태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즉각 이에 동의하고 함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돌고 나면 더 많은 세금이 부가가치세로 10% 다시 국가가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에게도, 그리고 또 국무총리께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실 텐데요. 우선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협회 강기용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협회 상임위장 강기용입니다. 지역화폐는 백만 자영업자와 월목상권 지역경제의 유일한 빛이요 희망이요 버팀목입니다. 이런 예산을 계속 평가하여 이 지역화폐 자체의 정책을 무산시키려 하는 기재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근근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지역화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을 자꾸 삭감하여 지역화 정책을 없애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생명줄을 끊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예산입니다. 지역의 지자체, 시장분들 협의회 또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도대체 기재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지난 11월 2일부터 또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업에서 노동공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대폭 확대하여 우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귀 닫고 문 닫고 이렇게 옹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기재부란 말입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걸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당장 이 국회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지방에서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당장 원상식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모면하십니까? 그걸 듣지 않는다면 기재부는 우리나라에서 추출돼야 될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경기도 부천의 지역화폐 골목살기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신 한병환 본부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병환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부천에서 전통시장을 상대로 지역 카페가 매출액에 차지한 비중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650텐트 정도를 조사를 했었는데 매출이 2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5조에 지역 카페가 지역사랑 상품을 발행되어졌는데 이것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던 겁니다. 만약 내년에 이 대폭 준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카페는 골목 상권과 지역 상권의 생명줄 같은 그러한 겁니다. 반드시 지역 카페가 증액되어져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이 560만 명의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지역 카페를 반드시 증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전국에 한 200여 개 이상의 시도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도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시민사회랑 같이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본부를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광화문 정부청 앞에서 풍산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기자분들께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긴급 기자회견문 낭독을 우리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위한 여야정 막판 대타협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 예산의 정상화가 기획재정부의 숫자 노름 앞에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30일 열린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거듭 반대하며 합의를 불발시킨 것이다.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 증가와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한 줄기 희망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엄동설안에도 불구하고 장외 농성을 이어가면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촉구해왔다. 2년에 걸친 코로나 위기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며 희생해온 전국의 소상공인은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힘겹게 버텨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그간 실질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반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에 이어 이번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까지 반대하면서 소상공인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생명줄마저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 가구 6만 5천 가구 증가, 하루 1,000국 폐업, 경영난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은 등한시하고 재정 건전성만 따르는 기획재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비정한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서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주어진 권한 이상을 사용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기획재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삶이 무너지면 아무리 철갑통이라 불리우는 공무원일지라도 그 자리가 안전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는 공무원 임용 당시의 선서를 떠올리면서 당신들 이웃의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민생본부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인단체와 연대하여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정상화시키는 여야정 대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의 지도부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끝장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자영업 민생본부를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그 외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